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전국합평 물리학도 총평 맡은 장인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학기 4월 첫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6월 모평 보고요. 세 번째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지만 4월도 나름대로 여러분 처음 물리학2를 공부하면서 처음 보는 치는 그 모의고사였고, 7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물론 전 범위는 아니었더라도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사실은 모의고사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준비는 반복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7월 정도면 반복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훈련과 연습이 아직도 부족한데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늘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해설할 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모의고사를 본 거에 대한 그런 걱정 또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남겨두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잃게 됩니다. 멘탈도 무너지게 되고요. 따라서 시험은 시험일 뿐, 연습은 연습일 뿐, 내가 왜 이 문제를 맞았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내 점수는, 내 등급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러분 물리학2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쭉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면 정말 흔들림 없이 올곧이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어나가는 친구들이 승리하더라고요. 아, 난 왜 이럴까? 아,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자꾸만 자괴감에 좌절감을 느끼다 보면 여러분 잘 되던 물리학2, 또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던 물리학2도 정말 관심을 끊게 되는 그런 아주 뭐랄까 엄청난 그런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번 시험 어떻게 이제 치러졌는지 선생님 간단한 총평하면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내용입니다. 1단원 다 나왔고요. 2단원 다 나왔고, 3단원에서 첫 번째 있는 소단원 전자기파, 간섭과 회절까지만 나왔습니다. 뒤에 많은 내용이 남아있죠. 도플러, 또 렌즈, 광전효과, 물질 이중성, 이런 내용들, 또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것들 많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9월 모평에서 전범위 시험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라든가 좀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7월 공부하는 동안까지 이 정도의 시험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출제된 개념이 다수 있었고요. 또 아주 어렵게 물리 문제였지만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거, 또 수학적인 계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둔 문제들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부분은 수능에서도 정말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리학2 문제를 보면서 이거 너무 수학 문제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수능에서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극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자, 난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최상위 고난도 문항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7번, 18번, 19번, 20번 그 중에 적어도 한 3문제 정도는 아주 고난도 문제가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이제 모의평가라든가 수능의 경향인데, 지금 7월 전국합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새로운 유형으로 아주 좋은 문제 9번과 11번 이 정도는 정말 별 표시하시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5번, 13번, 20번 같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쉬운 문제가 다수 포진되었다, 또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면서 그래도 계산할 때 시간이 걸리는 문제 속에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전략이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에서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하시면서 처음에 문제를 풀 때와 달리 한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건드려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고 9월 모평 대비를 해야 합니다. 9월 모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범위예요. 전범위다 보니까 그 전범위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름방학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전범위의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리투로 할 거야 라고 원서에서 확신을 얻고 9월 모평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이라면 여름방학을 정말 철저히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 부분 명심해 두시고요. 9월 모평을 위해서는 예전에 기출문제, 수능 문제, 9월 모평 또는 4월, 6월 또는 7월, 10월까지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감각을 익히는 연습과 훈련을 쌓아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봤던 문제 있죠. 4월 합평이 있었고요. 6월 모평 문제 있었고요. 또 지금 보는 7월 합평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꼼꼼히 하나씩 잘 살펴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아주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1단원 역학과 에너지 부분이 들어있는 4월, 6월, 7월 모의고사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위해서는 지금 7월 합평 이후에서는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스마트폰도 괜찮고 여러분 갖고 있는 스톱워치 기기를 이용해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푸는 문제 연습을 언제나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끝났어요. 시험은 끝났고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7월 합평 해설을 들을 텐데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이 문제에서 내가 놓쳤던 건 무엇인지 또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시고 9월 수능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은 해설 강의 1번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총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봐요.